안녕하세요. 대기업 한중입니다. 오늘 엔캠이 그 주말 동안 이 CB 발행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 이상 하락 마감을 진행을 하고 현재 장이 마감된 상황인데, 오늘 엔캠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리고 현재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던 이 오버행 물량들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이 전환사채는 과연 이 공모로 진행을 했을지 사모로 진행을 했을지,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진행을 했을 때 돈을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전환사채를 현재 엔캠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될 때 볼 수 있는 게 사실 두 가지예요. 크게 이게 호재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악재로 적용이 되느냐, 그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상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물론 호재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는 투자 심리라는 게 존재하죠. 그 투자 심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발성 악재로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최근에 제가 금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투자라는 거에는 항상 이 투자 심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CB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들 이런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현재 엔캠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앞으로의 성장성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엔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간 이제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볼 건데, 엔캠이 신용평가사 두 곳에 평가를 받으면서 이 공모 발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제 엔캠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공모냐 사모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B 발행이 진행이 되는 게 이 카펙스 확보와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현재 엔캠이 진행했던 부분이 이 카펙스 부분이랑 그리고 이 회사 운영자금 쪽에 자금이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은 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투자 부담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엔캠이 왜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하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 엔캠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2차 전지가 잘 팔리거나 하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엔캠이 뭐 하는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전해액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쵸? 전해액을 하는 기업이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배터리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엔캠의 실적 역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2년도에 아마 흑자 전환이 이뤄진 다음에 2023년도에도 적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엔캠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할까요? 지금 정답은 사실 이 화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투자금이죠. 지속되는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따른 이 자금 유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설이라던가 이 해외 공장의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이 원자재 조달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생각했었던 이런 투자금, 즉 이 카펙스를 넘어서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B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엔캠 자체가 실적이 좋지 못한 건 맞지만, 엔캠이 그만큼 이 전액이라는 사업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업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이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에 이 엔캠으로 들어오는 매출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만약에 기업 자체가 아직 뭐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신사업에다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미래의 성장성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장을 증설을 진행을 했을 때, 신설을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런 수율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빠른 데에 잡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물론 뭐 호재로 적용이 됐다가 악재로 적용이 됐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호재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거고, 근데 지금 이 전환 사채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느냐? 바로 이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이 계속해서 밑받침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 여기에 캐즘까지 또 시기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는 좋지 못한 영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은 좋지 못하는데, 이렇게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이 좋지 못한데 내가 전환사채까지 진행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투심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매수 물량 그리고 매도 물량이 있는데, 이 매수 물량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호가가 얇아져요. 호가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조금만 매도를 진행을 하더라도 뭐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엔캠이 현재 이 시비를 진행을 했을 때 현재 남아있는 오버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엔캠이 시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 엔캠에 현재 남아있는 이 미상한 전환 사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B 발행된 부분이 11회차, 12회차, 13회차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량 같은 경우는 현재 109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가능한 물량이 109만 주예요. 이거를 현재 주가, 즉 종가인 18만 원으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대략적으로 2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2천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냐? 벌써 다 가능해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 물량이 아직까지도 100만 주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게 2천억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장에 풀리면은 그만큼 뭐다? 시장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오버행 우려가 되는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엔캠이 만약에 시비를 진행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신용정보사에 이제 평가를 받고 하면은 대부분 시비를 발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결국에 발행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시비가 아니라 뭐 회사채라던가 이런 다른 방향 쪽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차차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회사가 돈을 빌려온다는 거, 이 사채를 가져온다라는, 사채가 생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냐, 얼마를 과연 시비를 발행을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고 나중에 발행이 되면은 따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현재 그 11회차, 12회차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27만 주, 96만 주 상환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남은 게 현재 100만 주인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지금 회사채 미상한 잔액 3호로 지금 되어 있죠. 2200만 주 정도 돼 있는데 1년 이하와 2년, 3년 돼 있으니까 지금 2300억 정도? 제가 방금 여기 만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액입니다. 2300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대부분 여태까지 3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시비를 발행을 진행을 할 때 3호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보통 이 신용정보사에 이제
본평가를 받게 되면은 보통은 공모 이 사채를 진행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더 지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여태까지는 3호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쭉 내려보면은 이 3호를 진행을 했을 때 현재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얘네가 돈을 빌렸는데 사채를 썼는데 과연 그걸 어디다 썼냐? 바로 해외 공장 투자, 운영자금, 해외 공장 투자, 운영자금, 해외 공장 투자, 운영자금, 그리고 국내 시설 자금, 해외 공장 투자, 국내 시설 자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통 이제 시설 자금에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발행했었던 이 12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이 해외 공장이 투자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거 얘기한 다음에 어떤 거 얘기하기로 했죠? 이 엔캠이 12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기로 했잖아요. 사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이 해외 공장 투자에 관련해서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쵸? 1100억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더 써야 돼요. 왜냐? 지금 이거는 엔캠의 앞으로의 공장 계획을 좀 보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해가지고 추후에 정리가 다 완료가 되면은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구두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엔캠이 현재 지금 진출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당연하게 한국 있죠. 한국은 뭐예요? 지금 새만금의 그 전액 핵심 원료인 이 리튬이온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향후 10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할 거래요. 앞으로도 투자할 이 금액 자체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035년까지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 공장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벌어서 그거는 투자금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제 해외입니다. 자, 해외는 일단 중국, 그리고 유럽, 미국, 뭐 그리고 또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남, 나 화났다 할 때 그 화남 아닙니다. 화남과 사천 공장이 얘네 두 개다가 25년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럽도 이번에 그 4개월 전인가 스페인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덩케르크인가? 예, 덩케르크 쪽에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이제 가동이 되고 있었던 이 폴란드라던가 그리고 뭐 헝가리 이쪽을 제외하고도 현재 스페인과 그리고 이 프랑스에 추가적인 증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폴란드라던가 헝가리 쪽에도 추가 증설을 진행을 하려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중국이랑 유럽 쪽만 하더라도 이 유럽 쪽은 제가 알기로 26년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26년.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유럽만 보더라도 현재 4곳에 추가적인 신설과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도 지금 사실 이 엔캠이 가장 주력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증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지역이 미국이죠. 이 북미 쪽을 어느 정도로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냐면은 26년까지 65만 톤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26년까지 미국에 65만 톤의 이 캐파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현재 생산이 되는 게 한 90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엔캠이 65만 톤까지 늘린다고 한다면은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회사 측에서 제공한 예상 데이터입니다. 이 미국에 유통되는 70%의 물량을 엔캠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먼저 조지아 공장. 조지아 공장이 현재 4만 톤입니다. 여러분들. 4만 톤.
4만 톤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2026년도까지 20만 톤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자, 그리고 어디지? 켄터키. 켄터키도 25년도에 이제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예상 그 일정이 25년도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반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이제 온타리오 공장도 25년도 가동 예정.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테네시. 이 텍사스도 2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네시 같은 경우는 현재 17만 톤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온타리오, 뭐야, 테네시. 자, 보이지도 않죠? 플러스, 온타리오. 그 텍사스.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세 개 국가의 나라 포함해가지고 지금 지어야 될 지역들이 8개가 넘어갑니다. 8곳. 당연히 뭐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돈도 많이 뭐다?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증설 예정들 그리고 가동 예정들 이런 걸 보면은 보통 25년도에서 26년도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해당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나오는 시기들은 1년씩 밀리겠죠. 27년도, 뭐 26년, 27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5년도부터 그 전기차 시장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쪽 뭐 정책적인 부분들,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25년도부터 다시 전기차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성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이 축소돼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됐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거예요. 근데 다만 25년도, 26년도에 공장이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렇게 좋진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25년도부터 공장이 완공되는 그런 시기들, 그리고 현재 그 캐파들, 그리고 엔캠이 이 공장이 완료되면서 그런 지역별로 엔캠이 가져가는 장악력,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야겠죠. 사실 이러한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현재 엔캠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진행을 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급락한 부분에 있어서 전환사채가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좀 풀어드려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국에는 엔캠이 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서느냐 안 서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중국 기업을 현재 견제를 하고 있는 글로벌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을 엔캠이 파고 들어간 상황이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우뚝 올라서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발판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나중엔 나와줘야 돼요. 그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기술력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은 확실히 엔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1위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해당 내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엔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쵸? 이렇게 한 20분 정도 가량 떠들었는데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